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천연가죽, 인조가죽, 합성피혁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도 그 특성이라든지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될 포인트도 한번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천연가죽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없죠. 말 그대로 천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가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인조가죽이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구분법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합성피혁, 여기서 피혁은 가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성가죽이죠. 합성가죽 그리고 인조가죽으로 굳이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면 만들어진 특성이 조금 달라요. 합성가죽은 뭔가 베이스가 되는 것을 면직, 이렇게 직조해서 만든 것 위에다가 별도의 코팅 처리를 어떤 물질로 해놓은 거고요.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폰지 같이 발포해 놓은 것 그 위에다가 코팅 처리를 해서 가죽스럽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방식으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죽공예를 하는 입장에서는 천연 가죽이냐 천연 가죽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합성 가죽과 인조 가죽의 차이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되고, 천연 가죽은 제뉴인 레더라고 영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시계줄 안쪽이나 그런 데 많이 쓰여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가죽, 인조 가죽은 아티피셜 레더 혹은 신테틱 레더라고도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PU 가죽 혹은 PU 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U 레더도 대부분은 인조가죽을 의미해요. 여기서 PU는 폴리우레탄의 약자고, 이 폴리우레탄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가 되는 것 위에 주로 올라가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faux leather, vegan leather, imitation leather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다 인조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좀 세 가지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그것을 보자마자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구매 단위의 차이입니다. 천연가죽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장이 다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비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가죽을 구매하게 되면 보통 단위 평이 있습니다. 단위 사이즈가 있어서 거기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전체 사이즈에 곱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같은 가죽을 사더라도 두 장을 사면 이 두 장의 사이즈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인조가죽으로 통칭되는 그런 것들은 보통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사이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이 110cm고 내가 거기에 3m를 산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130cm짜리 폭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야드를 산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인조가죽들은 보통 롤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라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인조가죽은 약간 녹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죽은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죽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부분을 제가 라이터로 이렇게 계속 녹여봤거든요. 그러면 표면은 약간 수축이 되는데 이 표면이 약간 타는 듯한 느낌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제가 불로 이렇게 녹여봤는데 이 표면이 타죠. 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표면도 약간 녹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타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쪽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가죽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렇게 열 때문에 수축이 되면서 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그 표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위에 별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표면막이 열에 녹아서 따로 수축이 되는 느낌이에요. 녹아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쓰고 남았던 핸드폰 케이스인데,
이 표면을 보시면 여기도 약간 표면이 이렇게 수축은 되지만 따로 녹아서 수축되는 느낌이죠. 탄 느낌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오그라지는 느낌이지만 이것은 표면만 따로 녹아서 이렇게 수축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뭐 루이비통을 비롯한 꽤나 많은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합성 피혁, 합성 가죽이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라이터로 쭉 해서 열을 가해봤는데 이렇게 살짝 녹아서 눌러 붙는 느낌으로 따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번 더 해볼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열로 한번 가해볼게요. 이쪽을. 지금 그을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녹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제가 하면 짓눌러질 정도로 녹습니다. 녹아서 따로 떨어져요. 왜냐면 이 위도 약간 우레탄과 같은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제일 큰 차이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쓰고 났을 때 얘긴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죽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 표면이 어느 순간부터 그 뱀이 허물 벗듯이 표면이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조 가죽의 한계인데 베이스가 됐던 이 뭐 면직물이면 면직물 아니면 뭐 스폰지 같은 것 위에 따로 올라와 있는 게 접착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벗겨지는 거죠. 그런데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되지만 천연 가죽은 이 표면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표면이 닳습니다. 마찰 때문에 표면이 조금씩 닳아서 그 안쪽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가끔 뭐 냄새로 구분한다든지 주름으로 구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죽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 법칙들이 전부 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 가지는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뒤쪽을 보면 뭔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연 가죽이야? 인조 가죽 아니야? 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면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실과 실을 가지고 이렇게 면직해서 만들어 놓은 것 위에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을 씌워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낌 때문에 다른 천연 가죽의 안쪽도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은 일정한 방향과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직조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가죽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의 면이 이런 직조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모공 느낌처럼 뽕뽕뽕뽕 구멍이 조금씩 나 있고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 그 차이점이 제일 커요. 이것도 보면 진짜 가죽이죠? 진짜 가죽인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이 뭔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 면만 보고 이거 인조 가죽이야? 아닌가? 천연 가죽인가? 그렇게 고민하시는데 이것도 천연 가죽이고요. 이 안쪽을 자세히 보면 그 모공이나 이런 패턴들이 약간 방향성 없이 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어딘가에 누군가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천연 가죽 그리고 인조 가죽 이렇게 둘로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법칙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인조 스웨이드입니다. 인조 스웨이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인조 스웨이드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코오롱 샤무드로 유명한 그 이름으로 유명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인조 스웨이드는
직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죽처럼 섬유질을 촘촘하게 쌓아 올려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터로 이렇게 해서 하면 녹는 게 아니라 수축하면서 탑니다. 천연 가죽스럽죠, 약간.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 조금 얇아요. 한 0.6mm 정도 되는 것을 안감으로 가끔 쓰는데 이것도 두께가 꽤나 두껍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천연 가죽인가? 천연 스웨이드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명백히 인조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의 구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샤무드 같은 경우는 천연보다는 인조에 가깝죠. 어쨌든 만들어냈으니까. 그런데 저것 말고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가죽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죽을 보면 이렇게 제일 겉면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겉면에는 보통 그레인이라고 하는 피부 표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이 밀도나 이런 것들이 제일 조밀하고 제일 쫀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조밀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그레인이 포함되어 있는 면을 쓴 것을 보통 풀 그레인 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천연 가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꺼운 가죽을 PR을 해서 그레인이 있는 쪽은 쓰고 그 남은 가죽을 저희가 스플릿 레더, 상가죽이라고 하죠. 독고 가죽.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연 가죽이잖아요. 이것도 모양은 천연 가죽과 같습니다. 팔, 다리 부분이랑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비정형화돼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천연 가죽이잖아요. 그런데 표면이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 표면의 내구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스웨이드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가죽을 스웨이드 가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가죽들이 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U라고 하는 것을 위에 입혀서 만든 가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부분은 천연 가죽이에요. 독고 가죽도 천연 가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코팅을 인조 가죽에 쓰는 그런 폴리우레탄으로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죽이 대표적인 그런 가죽이에요. 표면만 봐서는 이건 누가 봐도 인조 가죽인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쪽을 자세히 보면 천연 가죽입니다. 밑가죽인 거죠. 상가죽. 그러면 이것은 천연 가죽인가? 인조 가죽인가? 라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구분하기에는 이 가죽도 천연 가죽의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누가 이것을 준다면 저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구분법에서 벗어난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구분법으로만 양분하듯이 보시지 않는 게 조금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이거 보면 이것도 이거 레자 아니야? 인조 가죽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가죽, 상가죽을 가지고 표면에 압착을 한 다음에 프린팅을 해서 만들어낸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가죽이고요. 이 표면도 이렇게 해서 태워보면 얘는 약간 타요. 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이런 식으로 탄단 말이죠. 이 느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 가죽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그런 데 있어서 꼭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세요 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번에도 결론 없는 영상이긴 한데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